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0권. 조선은 왜 암행어사를 지방으로 파견했을까? 암행어사의 출두 과정은 어땠을까? 나리, 제가 장터를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모두 하나같이 낮에 들은 이야기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터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 집에서 얻어온 구율미입니다. 막개가 하얀 배주머니의 입구를 열고 안에 든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쌀과 쭉정이, 모래가 한데 섞인 것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고을 수령이 부임하고부터는 매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아전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요. 좋다. 이 정도면 나도 확신이 서는구나. 관아의 장부를 뒤지면 분명 그 흔적도 남아있을 테지. 맞게 너는 당장 동래 역참으로 가서 역졸 20명을 데리고 오거라. 이출두의 표정은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암행어사 출두를 해보는군요. 이 출두 나리께서 진짜 출두를 하신다네. 이 녀석아! 어서 출발하지 못해? 예, 갑니다. 가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사모관대를 차려입은 이출두와 그 일행이 관아 문 앞에 모였습니다. 나리, 왜 하필 이 새벽에 출두를 하십니까? 가을이라 새벽 공기가 꽤 쌀쌀하단 말입니다. 막개가 투덜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정체가 수령 귀에 들어가면 증거를 감출지도 몰라.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 그야 그렇지만. 투덜거리는 막개를 뒤로하고 이출두가 역졸 한 명을 향해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역졸이 관아의 문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일이시오? 한양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수령님께 빨리 전하라 하셨습니다. 에이, 새벽부터 귀찮게. 잠시 후 삐그덕 소리를 내며 커다란 관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담벼락에 숨어있던 이출두가 역졸들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20명 가까이 되는 역졸들이 열린 문을 향해 우르르 달려들어갔습니다. 역졸들의 맨 마지막에는 막개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나가신다! 탐관오리는 썩 물러거라! 비록 맨 앞에 설 용기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어느 역졸 못지않게 우렁찼습니다. 고요하던 새벽 관아는 갑작스러운 어사 출두에 벼락을 맞은 듯 난리가 났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나? 무슨 소리? 무슨 어사 출두라던데? 뭐? 어사 출두라고? 관아 마당에는 우왕좌왕 날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수령이 관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어사께서 오셨다고요? 그렇소. 내가 한양서 온 암행어사 이출두요. 예? 성함이... 이출두. 이출두가 내 이름이요. 예?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고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러 왔소.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할 것이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건 지금부터 밝혀보면 될 일. 곡물장부, 구혈미 장부 등을 챙겨주시오. 그것부터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려. 잠시 후 이출두는 관아의 곡식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등잔불 밑에서 장부에 적힌 곡물의 양과 창고 안에 있는 곡물을 일일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리, 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요? 가지고 온 유책을 가지고 돛박을 재어보니 다행히 도량형을 속이지는 않았구나. 백성들에게 곡물을 빌려줄 때는 작은 돛박을 쓰고 되받을 때는 큰 돛박을 써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 그건 그렇고 여길 한번 보거라. 막개는 이출두가 내민 장부를 슬며시 밀어냈습니다. 아이, 나리도 참 제가 까막눈인 걸 아시면서. 아 참, 그랬지. 이 장부는 분명 뭔가 이상해. 지난해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세금을 5푼씩 깎아주었다. 그런데 이 고을에서는 5푼을 깎아주지 않고 그대로 받았어. 백성들을 속인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다. 이 장부에 따르면 현재 이 관아의 곡물은 3,100가마이다. 그런데 이 창고에 있는 걸 모두 합해도 900가마가 되질 않아. 그렇다면 그래, 이 관아의 아전이나 수령이 모두 가로챘을 것이다. 나라의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로채다니. 증거를 찾은 이출두는 평소 수령이 앉는 대청의자에 천천히 걸어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목소리로 수령의 죄를 고했습니다. 수령은 나라에서 녹을 받는 자가 백성들을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할 생각만 하였다. 또 중앙에서 세금을 깎아주었으나 이를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대로 받은 것은 물론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을 따로 가로채기까지 하였다. 가로채다니요. 장부와 창고의 곡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 창고에 없는 2,200가마의 곡식은 다 어디 있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곡식을 누군가 가로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는 아마 아전들의 짓이 분명합니다. 당장 아전들을 불러 조사해 보십시오. 수령께서는 모르시는 일이다. 그럼요. 저는 팔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을 해온 뼈대 있는 가문의 장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고을을 다스려 왔습니다. 아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출두와 수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이 막개가 이출두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야전에 방을 뒤졌더니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까막눈이라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디 보자. 이출두가 책을 가로채듯 가져갔습니다. 책을 본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책을 펼쳐본 이출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월 1일 수령 개인 창고로 쌀 150가마와 콩 40가마. 6월 3일 아전 이참석 집으로 콩 30가마. 6월 4일 아전 배도문 집으로 쌀 50가마, 콩 100가마. 이출두는 계속해서 읽어가려 했으나 수령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나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가만히 써보시오. 한창 재미있는 부분이구만. 어이쿠 이런. 8월 5일에는 수령님 개인 창고로 쌀이 무려 450가마. 다 거짓말이오. 거짓말이라니. 여기 이렇게 수령의 도장이 꽝 박혀 있는데도 아니라고 발뺌할 셈이요. 나란 일을 하고 꼬박꼬박 녹봉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까지 가로채다니. 이는 전하를 욕보이는 행동이며 수령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배신하는 짓이요. 내 이 죄를 소상히 전하께 고할 것이요. 아이고, 난 이제 망했네. 수령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에게 어떻게 보고했을까? 그대가 올린 서계는 잘 읽어보았도다. 수고가 매우 많았다. 임금님이 이출두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무사히 암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전하의 하늘과 같은 은혜 덕분이옵니다. 혹시 서계에 적어 올린 것 말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가? 임금님의 말에 이출두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로군.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인은 처음에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의롭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다던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사옵니다. 그랬는가? 예. 그런데 이번에 암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참으로 많사옵니다. 사실 그동안 홍문관에 앉아 책만 보고 있을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랐사온데 이번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래.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벼슬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옳은 말이다. 전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온데 무엇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아라. 다음에 또 한 번 암행을 가보고 싶사옵니다. 이번에 가본 경상도 말고도 전라도, 함경도, 강원도, 충청도 등 여기저기 제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이 있지 않겠사옵니까?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분이 옵니다. 이출두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괜히 출두가 아니었군. 타고난 암행어사야. 임금님도 웃고 이출두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0권의 모든 챕터가 끝났습니다.